흔히 많이 쓰시는 그런 마이크로 장만했습니다. 제 얼굴 보이십니까? 얼굴이 보여야 되는데 얼굴 안 보이면 또 안 되거든요. 얼굴 보이시면은 손, 아, 잘 들리고 이제 얼굴 보이는 거. 아, 유튜버 데뷔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살짝 한번 해본다. 근데 베스트헤브님 제대로 들어온 거 맞을 거예요. 제 목소리가 들리면요. 이게 싱크가 약간 차이가 있네요. 제가 말하는 게 조금 늦게 전달되네요. 예, 반갑습니다. 두 손. 네, 예, 잼잼잼.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아직 안 들어오신 분들이 몇 분 계시고 지금 예 어디 지금 낯선 곳에서 헤매고 계세요. 어둡고 캄캄한 곳에서 지금 갈팡질팡 헤매고 있다 보니까 제가 모시고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밝은 곳으로. 예. 아, 20명이 들어오셨는데 아 이게 반도 안 들어오셨는데 큰일 났네. 아무래도 이제 금요일 저녁이시고 하다 보니까 이게 바로바로 이렇게 들어오시기가 쉽지 않으실 것 같아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제가 준비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근데요 너무 기대감을 가지시면 안 돼요. 이게 뭐 제가 뭐 정식으로 뭐 지금 강의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랑 같이 소통도 하고 진솔하게 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직접 대면하기 어려우니까 이렇게 온라인 상으로 만나서 우리 궁금한 것도 다시 같이 얘기하고 예, 그런 자리를 마련한 거니까 일단 신청해 주셔가지고 너무나 감사드리고 영광이고 예, 저는 한 세 분 정도 올까 싶었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저를 또 찾아주셔가지고 너무 감동받았습니다. 예,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분홍 손바닥 저거 어떻게 하는 건가요? 여기 아래 이모티콘? 아, 여기 이모티콘 있네요. 예, 별의별 게 다 있네요. 요거 하나 보내볼게요. 제 블로그에도 있겠죠? 블로그에도 잠깐만요. 지금 허공을 헤매고 다니신 분들이 몇 분 계셔가지고 제가 모시고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둥둥 떠다니세요. 공중을 둥둥 떠다니시기 때문에 빨리 모시고 와야 됩니다. 위험합니다. 빠르게. 이게 예, 중간에 나가신 분 벌써 나가신 분 계신가요? 왜 아까보다 적어졌지? 벌써 나가셨나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예, 아 이거 참 저도 처음이에요. 이런 게 처음이어가지고 이해를 해주십시오. 제가 유튜브는 사실 선호하지 않아요. 예, 이렇게 제가 이렇게 드러나고 노출되는 거를 이렇게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걸 잘 안 하거든요. 예.
잠깐만요. 지금 여러분들이 비밀로, 링크는 항상 비밀로. 왜냐면 여러분 우리들끼리만 알아야 되니까, 우리들끼리만 모여서 돈 되는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남들이 알면 안 되겠죠. 자, 들어오셔야 되는데 지금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제가 보내드린 그 링크를 클릭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어요. 제가 신청하신 핸드폰 번호로 보내드렸으니까. 왜냐면 처음에 여러분들 그 이메일 주소로 등록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자꾸 튕겨가지고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링크를 직접 문자로 넣어드렸습니다. 자, 한 분씩 들어오고 계십니다. 지금. 네, 들어오고 계시고 조금만 이해를 해주십시오. 제가 처음 하다 보니까 또 여기 좀 시간이 지연되고 있네요. 제가 다음번에 할 때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의 다 뭐 아시는 분들이 많고요. 저희 지금 현재 공부방에 계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시고, 또 간혹 가다가 또 제 블로그 보시다가 얘가 또 뭐 이상한 짓을 하네 해가지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 것 같아요. 예. 뒤에 있는 책들은 장식용입니다. 예, 이거는 그냥 이렇게 꽂혀 있는 것만 봐도 저는 마음에 안정이 되기 때문에 장식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다 읽진 않아요. 네, 드디어 31분이 들어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조금만 힘을 내시면 될 것 같아요. 힘들게 들어오신 분들이거든요. 어둠의 터널에서 정말 막막한 그 정말 힘든 역경을 뚫고 들어오신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 얘기는 이따 하고요. 예. 참 쉽지 않네요. 그래도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많은 분들이 지금 들어오셔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음악이라도 잔잔하게 깔아드려야 되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는 제 방이기도 하고요. 방을 그냥 사무실처럼 이렇게 좀, 예, 해놨습니다. 효율성을 위해서. 예, 따로 뭐 사무실 구하고 이런 것보다 집에서 좀 업무를 보고, 시간을 좀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요. 그래서 집에서 가장 먼 쪽에 있는 방을 제 서재로 해서 여기서 모든 일들을 하고 있죠. 책에 대한 얘기도 이따가 말씀드릴 거예요. 예, 책은 저한테는 정말 인생을 바꾼, 예, 그런 존재입니다. 예, 책은 정말 중요하고 평범한 사람을 비범하게 만드는 유일한 수단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지금도. 그래서 지금 저기 있는 책뿐만 아니라 보시면 제 밑에도 이렇게 책들이 지금 있어요. 요거 다 읽어야 돼요. 안 읽으면 안 돼요. 네. 이렇게 네. 이렇게 이거 지금 빨리 읽어야 됩니다. 제가 혼자다 보니까 혼자 말하는 게 좀 익숙하지가 않아서 중간중간에 좀 정적이 흘러도 여러분들 아 그래 이제 처음이지 이해를 해주시면 점점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싱크가 굉장히 기네요. 제가 말하는 게 한참 뒤에 나가는 것 같아요. 실시간으로 이게 될지 모르겠네. 요즘에 주로 이제 땅에 관심이 많아요. 토지 투자, 땅, 그다음에 신축, 건축에 관련된 거 그런 쪽으로 좀 해보고 싶어서 일단은 제가 잘 모르는 분야니까 그런 부분들을 지식을 책으로 먼저 접하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재밌습니다.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새로운 분야를 배우고 한다라는 게 어차피 제가 하던 일과 또 연관성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재밌게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물론 뭐 책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누구나 부자가 되고 누구나 뭐 성공하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중요한 건 성공한 사람, 부자인 사람 중에 책을 멀리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뭐 시간 나면 책을 읽는다? 뭐 그런 것보다는 책은 정말 조금 단단한 각오를 하고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쉽지 않거든요. 책 읽는다는 게 성인이 되고 나서 직장 다니면서 책 읽는다는 게 절대 쉽지 않아요. 저도 그랬고 굳은 각오를 해야 돼요. 내가 이 책을 읽고 뽑아내겠다. 성공하겠다. 따라하겠다. 똑같이 한번 해보겠다. 그런 마음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이제 동시 시청자 수가 32명이 됐고요. 더 이상 늘지 않는 관계로 지금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늦어지게 되면 지금 여기 계신 분들한테도 민폐가 되고 민폐가 될 수 있으니까 제가 준비한 자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라이브 부동산 경매 이야기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중간중간에 뭐 말씀 주셔도 되고요. 마지막 시간에 다 끝나고 또 질문하는 시간 가질 테니까요. 가급적이면 제가 드리는 말씀에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들어오지 못하신 분들은 이 영상을 제가 또 일주일 동안 열어 드릴 거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못 들으신 분들은 반복해서 들으실 수 있도록 열어 드릴게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유튜브 라이브 부동산 경매 이야기 첫 번째 시간 간단하게 저의 소개를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부동산 전업 투자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쪽 분야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35년 동안 저는 기계공학 공대를 나와서 계속 그쪽 일만 했어요. 주로 공장, 설비, 뭐 설계, 뭐 설치, 유지보수, 뭐 그런 일들을 좀 주로 했고요. 마지막 회사에서는 또 그 외국계 회사 로봇 산업용 로봇이고요. 그거를
이제 기술팀에서 담당하는 기술팀에서 근무를 했었죠. 그러다가 어떤 계기를 통해서 2016년도에 부동산 투자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되고 해봐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공부를 해서 한번 시작을 해봤던 거예요. 했더니 나랑 굉장히 잘 맞는 거예요. 이 길이 내 길일 수도 있겠다. 굉장히 흥미가 가고 잘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의 시도를 하다가 이제 직장 다니면서 당장 때려칠 수는 없잖아요. 직장 다니면서 그렇게 시도를 하다가 부동산 전업 투자를 시작하게 됐죠. 사실 회사를 나와서 전업 투자를 한다는 것은 쉬운 결정은 아니었어요. 저도 굉장한 고민을 했고 정말 모험이었죠. 당시 돌이켜보면 굉장한 모험이었지만 어쨌든 그런 결정을 해서 현재까지 거의 공매로 100건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 100건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어제도 엊그제도 제가 지금 3개, 2개를 더 낙찰 받았으니까 이게 매월 건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낙찰 받은 것만 100건 가까이, 그리고 저를 통해서 낙찰 받으신 분, 추천 물건 통해서 투자하신 분 통하면 사실 횟수는 더 많겠죠. 그렇게 해서 중요한 건 여러분, 제가 그 직장 나오기 바로 직전에 연봉이 4,500이었어요. 솔직하게 공개하겠습니다. 4,500이었고 그것도 회사에서 좀 올려준 게 4,500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근데 사실 그 당시 비하면 그렇게 적은 금액은 아니에요. 공대 나와서 입사해가지고 한 5년차, 6년차 직장 다녔기 때문에 그 정도 연봉이었었는데, 물론 이제 수당은 별도로 있었고 그때에 비하면 지금 수익은 그래도 한 10배 정도는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아니라 그런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큰 변화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제가 경매 투자, 부동산 투자, 그리고 부동산 사업을 통해서 굉장한 또 그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라는 점을 좀 강조해 드리고 싶고요. 지금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 더 그러할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고시원도 운영을 잠깐 했었고요. 현재 소호 사무실도 운영을 하고 있고 캠핑장을 운영했던 경험도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또 에어비앤비도 운영하고, 그리고 지금 내일 이제 저희 공부방 회원님들하고 같이 제가 지금 인테리어를 하고 있는 실내 테니스장 같이 한번 돌면서 여러분들하고 또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테니스장도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5월 둘째 주에 그랜드 오픈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부동산 경매, 그리고 법인에 대한 또 그런 경험이 많다 보니까 법인 투자, 그 다음에 또 공매를 제가 또 좋아해요. 공매 투자, 이렇게 제가 실전 사례를 통해서 실전 투자한 내용들을 또 여러분들한테 강의하는 그런 기회도 갖고 있곤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현재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어떤가 한번 봐야겠죠.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어떨지. 여러분들 지금 부동산 시장 어떤 것 같습니까? 부동산 현재 시장 분위기가 어떨까? 좋을까? 나쁠까? 망했네? 반등하네? 이제 오르겠네? 앞으로 더 떨어질 거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냥 막연히 감으로 짚고 넘어가시면 안 되고요.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겠죠. 네. 그러려면 일단 우리는 현재 부동산 시장을 평가할 때 저는 통계를 먼저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객관적인 통계. 그냥 감으로 누가 그렇다더라, 이렇다더라 이런 거 말고요. 객관적인 통계를 통해서 현재 부동산 시장이 어떠한가를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네이버에 한국 부동산 원 치시면은 이런 사이트가 하나 나와요. 한국 부동산 원. 들어가셔가지고 알림마당에 보도자료라는 게 있어요. 보도자료. 여기 보시면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한국부동산원에서 매주 아파트 가격 동향에 대한 통계를 보고서를 올려드립니다. 이것들을 무료로 누구나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검색에다가 주간 치시면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이런 통계 자료를 올려줍니다. 그렇죠? 목요일날 매주 목요일에 이런 자료가 올라와요. 그래서 이제 어제 자료가 가장 최신 자료가 되겠죠. 요거를 첨부를 눌러가지고 다운을 받아요. 다운을 받으면 요런 자료가 나옵니다. 요런 보도 자료가 나오죠. 네.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 2023년 4월 4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자, 부동산원 매매가격 지수 변동률이 나오고요. 전세가격 지수 변동률이 나오죠. 요 막대 그래프만 보시더라도 조금은 바로 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자, 전국 단위에서 요 연한 게 지난주, 진한 색깔이 이번 주예요. 자, 똑같은 마이너스인데 지금 지난주 대비해서 이번 주가 막대 그래프가 사이즈가 줄었죠. 하락폭이 줄었다는 뜻이에요. 자, 전국, 그 다음에 수도권 줄었죠. 지방도 소폭이나마 줄었죠. 서울도 줄었어요. 보니까 수도권이 가장 하락폭이 줄었네. 네. 그리고 전세 가격을 보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이 빨간색 부분이 다 줄었네. 지방은 동일하지만 그렇다면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이 지금 하락이긴 하나 매주 이렇게 지난주 대비해서 하락폭이 줄어들고 있네 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아래 이 그래프를 보시면 최근 1년간 전국 아파트 매매 전세가격 지수 및 변동률을 볼 수 있어요. 자, 이 막대 그래프가 아래로 길죠. 이 말은 하락이 크다란 뜻이에요. 자, 하락이 시작된 게 언제예요? 2022년 8월부터 하락 막대 그래프가 길어지고 있죠. 언제까지? 2022년 작년 12월 달에 가장 하락이 컸네요. 쭉 내려오잖아요. 자, 그리고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다시 조금씩 올라가고 있죠. 네, 올라가고 있죠. 현재는 어때요? 끝에 있는 게 현재인데 작년 말에 비하면 상당 부분이 올라와 있죠. 그만큼 하락이 많이 감소하고 있다. 이 추세를 봐야 돼요. 부동산 시장은 추세가 중요해요. 추세가 작년 하반기에 계속 내려오다가 올해가 되면서 조금씩 반등하면서 하락폭이 줄어들고 있구나. 다만 아직 플러스로 전환한 건 아니에요. 네. 자, 이걸 보니까 딱 눈에 들어오시죠? 이 파란색이 매매 가격 변동, 빨간색이 전세 가격 변동이니까요. 자, 아래를 보시면 이제 자세하게 나옵니다.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 동향, 이제 지역별로 어떻게 데이터가 변동되어 왔는지.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는 지난주 대비해서 하락폭이 축소됐다. 수도권, 서울, 지방 모두 하락폭이 축소됐대요. 그리고 시도별로 보니까 세종이 0.27로 상승을 했다. 자, 대구 마이너스, 제주 마이너스, 부산, 울산, 광주, 경기, 경남 다 마이너스인데 세종만 상승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건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세종만일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각 우리나라 지도에서 표시되게끔 각 시도별로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이 나오고 있죠. 왼쪽에 보시면 그래프가 나와 있고 막대가 짧아지고 있죠. 지난주 대비해서 이 짙은 막대가 짧아졌다. 하락폭이 줄어들었다. 그리고 세종만 플러스로 전환했다. 세종만 지난주 대비해서 상승이 더 커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특이하죠. 그리고 또 여기서 보시면 좀 특이했던 게 제주도는 지난주 대비해서 하락이 더 커졌네. 그거를 볼 수 있겠죠. 이런 것만 보면은 전국 단위로 지금 전체적으로 어떻고 지역별로
지금 상황이 어떻구나라는 거를 너무나 쉽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하고 계신 지역 또는 앞으로 투자하고 싶은 지역이 있다면 이 데이터를 통해서 지금 그쪽 분위기가 어떻구나 라는 거를 통계로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매주 이 데이터를 보면서 현장 분위기, 시장 분위기를 체크하는 사람과 이런 걸 모르고 그냥 디립다 경매만 하거나 그냥 자신이 잘하는 그런 투자만 하신다고 하면 한계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전체적인 이 시장, 숲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나무를 보는 게 순서가 맞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경기도도 그렇게 하락하더니 조금 하락폭이 줄었죠. 인천도 많이 줄었어요. 자, 지방은 아직 조금 어려운 편이고요. 이렇게 보시면 각 지방의 하락폭이 유지되고 있다, 축소되고 있다, 또는 하락폭이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전세 가격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세 가격도 지난주 대비 하락폭이 축소됐다. 각 시도별로 현재 상황은 어떻다. 보시면 빨간 그래프, 빨간 막대가 대체로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죠. 매매가 전세가가 하락폭이 축소되고 있다. 이것이 과연 반등의 신호탄일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가 이제 부동산, 특히 아파트 투자하시는 분들은 전세 가격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 전세 가격의 변동 때문에 매매가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매 가격, 전세 가격을 비교하면서 그 추이를 잘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작년, 올해 비교해가지고 최근에 매주 단위의 이런 변동률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매매 가격이 이렇게 3월부터 지금 4월 말까지 보면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게 수치로 확인이 되죠. 이렇게 이 데이터로 전국 단위의 흐름을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표로 점점 우상향하고 있네, 축소하고 있네. 이게 0을 넘어가면 이제 플러스로 전환된다는 거겠죠. 그리고 현재 상승하는 지역이 몇 군데나 되나? 보합, 하락 몇 군데가 되고 있지? 상승 지역이 점점 늘어나고 있네. 지난주에는 17군데였는데 지금은 이번 주는 19군데로 늘어났네. 그런 식으로 볼 수가 있는 거고. 이렇게 일단 통계로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뭘로 확인할 수 있을까요? 통계를 봤어. 오케이, 알았어. 그러면 이제 뭘 기준으로 또 분위기를 확인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부동산 기사 같은 걸 많이 봅니다. 이게 막 쓸데없는 기사 말고요. 부동산 관련된 기사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보시면 네이버 부동산에 들어가시면 매물만 보시잖아요. 내 아파트 얼마 올랐나? 내 아파트 떨어졌나? 근데 이 뉴스도 많이 보셔야 돼요. 매일 들어가셔가지고 여기 부동산, 네이버 부동산 들어가서 뉴스 클릭하셔가지고 이런 기사들을 많이 보시면 지금 뭐 서울 아파트 여기 보시면 뭐 매수 심리가 8주째 상승하고 있다. 뭐 서울 아파트 값이 0.04% 떨어지고 있다. 지역별 회복 속도가 뭐 어떻다. 이런 것들을 보시면 지금 분위기가 이렇구나. 이 기사들이 그냥 아무 근거 없이 기사를 쓰는 게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이 현장을 나가보거나 어떤 기준을 가지고 기사를 쓰기 때문에 이것들도 보시면서 지금 분위기가 이렇구나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페이지를 여러분들 웹사이트 시작 페이지로 아예 만들어 놓으세요. 그래서 딱 웹사이트 열었을 때 네이버나 다음 이런 데 들어가지 마시고 바로 이 화면이 뜨게끔. 그래서 매일 기사를 보겠다. 그러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시장을 파악하기 위해서 또 뭐가 좋을까요? 그것은 현장에서 가장 실시간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사람, 바로 부동산 중개인이에요. 부동산 중개사한테 전화로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도 검색해가지고요. 내가 관심 있는 지역에 부동산 중개사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사장님 요즘에 뭐 매물 어때요? 몇 개 있어요? 최근에 거래된 거
있어요? 얼마에 거래됐어요? 예, 그런 것들을 물어보면 그건 정말 가장 최신 데이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걸 이제 물어보면서 이제 한 번씩 이렇게 말씀해보는 거죠. 아, 지금 부동산 시장 어때요? 아, 요즘 너무 어려워요. 요즘 안 돼요. 또는 아, 급매물 지금 다 빠졌어요. 아, 이제 뭐 집주인들 호가 올리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들으면서 지역마다 다르니까 그런 것들을 계속 수집을 해놓으시면 여러분 투자하시는데 또 경매하시는데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것들 소홀히 하지 마시고 꾸준하게 데이터를 축적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현재 경매 시장 분위기는 어떨까? 네, 지금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을 보니까 대충 이런 것 같아요. 그렇다면 현재 경매 시장 분위기는 어때요? 어떨까? 제가 경매하시는 분들한테 늘 강조하는 게 매일매일의 경매 낙찰 결과를 확인해 보셔라. 내가 직접 입찰하지 않아도 내가 그 물건에 관심이 좀 없더라도 그날그날의 낙찰된 결과물을 계속 보다 보면 그 흐름이라는 게 보여요. 만약에 내가 아파트 투자에 관심이 있어. 그러면은 그날그날 전국에서 낙찰됐던 아파트 결과를 계속 보는 거예요. 근데 그 물건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하루에 한 3, 40건 될까? 그 물건의 결과 보고 입찰자 수를 보고 하면은 이 분위기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 지금 많이 과열돼 있다? 지금? 들어가면 낙찰되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것들을 경매를 내가 한다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쓰시는 게 좋아요. 음. 제가 느끼기에는 어, 작년 12월, 올해 1월, 2월 초까지는 낙찰받기가 굉장히 좋았었어요. 희한하게도 아까 우리 그 그래프 봤을 때 가장 저점에 내려왔을 때가 그 시점이었죠. 네. 사실 그때가 시장의 공포가 팽배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 지금 뭐 아파트 다 지금 난리 났는데 무슨 경매냐, 지금 무슨 경매를 하냐 이런 소리가 많았거든요. 야, 계속 떨어질 건데 이제 하락 초입인데 미쳤어? 너 정신 나갔어? 그때는 정말 낙찰받기가 좋았다라는 게 제가 지금 7년 차 경매를 하면서 처음 느껴보는 그런 느낌이었었어요. 신기하게도. 그래서 그때 너무 설렜죠. 너무 신났죠. 야, 이거 드디어 나한테 기회가 왔나? 왜? 남들은 다들 관심이 없으니까. 다들 무서워하니까. 그런데 아쉽게도 최근에는 그런 것들이 좀 시장이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최근에 3월부터 최근에 4월까지 제가 계속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면은 다시 과거로 돌아간 것 같아요. 과거로. 다시 치열해지고 있다. 웬만한 아파트들, 그냥 좀 괜찮네. 요거 좀 이쁘장하네? 라는 아파트들은 기본 3, 40명 기본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물건들에는 몇십 명씩 들어옵니다. 그래서 과거로 다시 회귀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최근에 많이 했고, 또 실제로도 저희가 이제 공부방에 물건을 이렇게 들이면 낙찰률이 연초에 비해서 상당히 좀 떨어지더라고요. 이게 제가 블로그에도 올렸었죠. 2등만 몇 번을 하고 지금 폐찰이 늘어나고 있다. 예. 그래서 다른 전략을 해야겠다,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쉽지 않구나 다시. 그래서 이게 어쨌든 경매도요,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을 같이 따라가요. 전체 시장 참여자들, 우리 같은 투자자, 일반 실수요자들, 다양한 사람들의 어떤 심리를 다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동떨어져 있지 않아요, 절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적인 이 시장 분위기, 숲을 먼저 보고, 그다음에 경매라는 이런 또 나무를 봐야만 내가 지금 현재 어디에 위치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를 항상 고민을 하면서 투자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제 얘기 잘 들리시나요? 저 혼자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죠? 한번 잘 들리시고 이해되시면 손바닥 모양 한 번씩 해주십시오. 이게 이제 혼자 떠들다 보니까 이게 참 어색하기도 하고 좀 이상하네요. 네. 여러분들이 또 반응해 주셔야 제가 생초보 유튜버가 여러분들하고 소통하고자 하기 때문에 반응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잘 듣고 계시죠? 너무 뻔한 얘기인가요, 여러분들? 뻔한 얘기지만 또 들으시면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감사합니다. 예. 이상 없는 걸로 알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아, 이제 경매 시장 끝났다. 아,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야? 이제 낙찰받기 힘들어? 아, 나 이제 어떻게 하지? 나 이제 그만둘까? 나 다시 그냥 원래대로 돌아가야 될까? 아, 그러면 안 되죠. 안 돼요. 늘 쉽지 않습니다, 원래. 올해 초가 진짜 역대급으로 반짝 경쟁이 저조했던 것 뿐이에요. 네. 그런 시기가 언젠가 다시 오겠죠. 어, 아직까지도 기회는 많이 있습니다. 왜? 요즘에 나오는 거 보세요. 지금 아까도 좀 뉴스 보니까 계속 전세 사기.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전세 사기예요. 전세 사기. 이거 뭐 피해자들 뭐 날리고 또 정부 날리고 예, 뭐 국토부 장관 날리고 난리잖아요, 지금. 뭐 어느 누구 하나 지금 뭐 해결책도 없고 어느 누구 하나 해피하지 않은 상황. 예.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사태가 벌어질 것 같았어요. 예, 전세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매매가랑 거의 차이가 없다 보니까 이거를 악용하는 투자자들한테는 너무나 쉬운 상황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2021년도 말부터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돈이 없어도 매매해서 전세 놓으면 돈이 안 들어가요. 사실 그게 비정상 아닌가요? 예,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는 그걸 이용해서 정말 수백 수천 채를 사가지고 내 돈 들이지 않고도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겠죠. 야, 전세 만기 때 한 돈 천만 원만 올라도 이게 얼마야? 나 100채 있는데? 그러니까 아마 그런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불행하게도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그게 그렇게 그 사람들 뜻대로 시장이 돌아가지 않았다. 그래서 이런 사태가 벌어졌고 선의의 피해자가 굉장히 많아지고 심지어 목숨을 잃는 그런 사태까지 벌어지다 보니까 저도 부동산 쪽에 있는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안타깝고 저 역시 사회초년생 시절에는 월세에 살고 전세 살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심정이 너무나 와닿아서 좀 가슴이 막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를 참 정부에서 구제를 해줘야 된다라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들은 이제 경매를 할 줄 알고 공부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경매 공부하신 거 정말 잘하신 거고 계속해서 이 부동산에 관심을 갖고 준비해 나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지금 시장에 굉장히 좀 그 부정적으로 다가오고 있죠. 그리고 또 최근에 기사를 보면요, 이 지금 빚을 못 갚아서 굉장히 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출 이자를 못 갚고 또는 뭐 카드 연체를 못 막고 뭐 저기 저기 이제 대부업 돈을 쓰다가 또 못 막고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금리가 너무 급격하게 상승했잖아요. 단기간에. 그러다 보니까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사실 저도 빚이 굉장히 많아요. 일반 사람들이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데 저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어느 정도 금리가 오를 것까지도 예상을 하고 그만큼 대비를 해놨기 때문에 크게 타격은 없는데 일반 사람들이 이거를 감당하기에는 뭐 금리가 2배 이상 이렇게 올랐기 때문에 사실 한정된 소득으로는 대응이 안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경기도 어렵고 국민들의 그 체감하는 그런 위기도 굉장히 심하다. 심지어 저축은행 연체율도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7년 만에 5% 넘었다. 예. 사실 저축은행을 쓰는 사람들은 어, 주로 이제 1금융 대출을 많이 쓰고 이용을 하시잖아요. 근데 저축은행까지 갔다라는 거는 신용이 좀 덜 좋거나 돈을 많이 땡기려고 가는 경우가 많은데 결국은 그런 것들을 내가 감당이 안 된다라는 부분은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사를 보고도 한번 역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같은 경매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앞으로 경매 물건 또는 공매 물건들이 많이 나올 수도 있겠다. 많이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왜? 어차피 경매라는 게 근저당이나 압류 통해 가지고 나오는 거잖아요. 돈을 못 갚아서. 그리고 공매라는 것도 내가 세금을 납부하지 못해서 자산을 매각하는 절차를 밟는 거잖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런 분위기라면 앞으로 경매 물건, 공매 물건들이 더 늘어날 수 있겠다. 그렇다면 나한테 어떻게 보면 더 많은 기회가 올 수도 있겠다. 사실 누군가한테는 아픔일 수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누군가한테 또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좀 위기를 기회로 만들 것인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경매, 공매 공부하셔가지고 올해 하반기, 내년까지 기회가 많이 올 거니까 한번 적극적으로 도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저도 그렇게 할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이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경매 물건 검색 방법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좀 많이 어려워하시는 부분이죠. 궁금해하시고 저도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 당시에 고수들은 도대체 어떻게 물건을 찾지? 어떤 관점에 찾지? 어떻게 돈 되는 물건들을 저렇게 잘 찾지?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일단은 저는 경매 검색을 좀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일단 시간적으로 좀 많이 투자를 하셔야 돼요. 뭐 나는 적은 시간만 검색해서 좋은 물건 찾아낼 거야? 그거는 이제 고수가 되셨을 때 그렇게 하시는 거고 처음에 경매라는 걸 접하시고 처음에 이제 익숙하지 않을 때까지는 많은 시간을 얼마만큼 많은 시간을 검색에 쏘느냐에 따라서 그 실력 차이가 날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좀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이 어느 사이트 사설 사이트 어느 사이트 써야 돼요? 라고 질문 많이 하시는데 그냥 제일 비싼 데가 제일 좋은 겁니다. 괜히 비싼 게 아니에요. 괜히 비싼 가격을 고수하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비싸도 사람들이 이용한다라는 거는 뭔가 장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사람들이 많이 쓰고 비싸면 검증이 끝났다라고 생각하시고 내가 여유가 되면 유명한 사이트, 비싼 사이트 흔히 뭐 쓰시는 뭐 지지 옥션, 옥션 원 이런 거 쓰시면 좋고요. 아니야, 나 아직 그 정도의 실력이나 그런 준비가 안 됐어. 그러면은 3, 4, 5 모이셔가지고 같이 뿜빠이로 해서 시간 나눠가지고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조금 저렴한 곳, 뭐 탱크 옥션, 스피드 옥션 그런 사이트 가입하셔가지고 가급적이면 혼자 가입하세요. 이 사람 저 사람 같이 하는 것보다 내가 돈 드리고 드린 만큼 그 이상으로 몇 배를 뽑겠다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하시면 되니까 그 돈 너무 아까워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 이제 검색하는 거 사실 뭐 검색의 정도는 없습니다. 검색 잘하는 노하우 그거는 뭐 딱 정해진 건 없어요. 다 각자가 스타일이 다른 거고 각자 하는 스타일 방법이 다 다른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렇게 한다라는 걸 보여드릴 거예요. 참고만 하세요. 참고만 하시고 결국은 내가 하면서 방법들을 고안해내고 개선해내고 그러면서 효율을 높이시는 거예요. 자, 저는 옥셔널을 쓰고요. 옥셔널이 좋아서 쓴 게 아니라 처음에 이걸 쓰다 보니까 그냥 이게 눈에 익어서 그렇게 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연간 회원으로 해가지고 계속 쓰고 있고요. 자, 여기 경매 검색 보시면 여기 경매 검색 들어가시면 이렇게 종합 검색이라는 게 뜨죠. 여기서 검색할 수도 있지만 저는 초보자라면 이런 것 항목들 어려워요. 사실 잘 눈에 안 들어오죠. 저는 한번 지도 검색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초보자들한테는. 예. 지도를 많이 보는 게 되게 유리하거든요. 지도에 익숙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디부터 보느냐? 내가 살고 있는 지역. 내가 지금 현재 어디 살고 있어? 여기 중랑 여기 뭐 상봉역 근처에 내가 살고 있다. 그럼 이 동네는 내가 잘 알겠죠. 여기서 전철도 타고 여기서 뭐 밥도 먹고 뭐 여기서 소비를 하고 그렇다면은 내가 직접 발로 걸어 다니니까 이 지역을 잘 알겠죠. 잘 아는 지역부터 보시면 돼요. 일단은 괜히 내가 잘 모르는 이상한 지역 가가지고 보면은 잘 눈에 안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지역 또는 내가 과거에 살았던 지역 내가 어린 시절에 어디 뭐 동네 살았어. 그럼 그 동네는 좀 이해도가 빠르겠죠. 아 거기 그래 그 슈퍼가 있었어. 아 그래 거기 치킨집이 있었지. 그래 그 굴다리 밑에 뭐가 있었는데 아 다 기억나. 그런 거를 지도를 보면서 하시면 훨씬 더 빨리 들어오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클릭해 보시는 거죠. 여기 역 앞에 이런 물건이 있네. 응? 아 이게 빌라구나. 여기 뭐야? 아 업무 시설이구나. 여기 오피스텔이네. 아 여기 그래 여기 약국 앞에. 그러면 빨리빨리 눈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일단 그런 거에 좀 익숙해지시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고, 또는 그런 지역들 위주로 보시고, 또 회사 근처, 또 내가 지나다니는 경로, 출퇴근하는 경로라던가. 왜냐면 그런 데 있어야 내가 임장하기가 쉬워요. 가다가 중간에 내려가지고 잠깐 임장하고 보고, 그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 하실 때는 너무 지역을 넓히지 마세요. 만약에 서울시다 그러면 어떤 구에 무슨 동, 그렇게 해서 범위를 넓혀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익숙해지시면 지역들이 하나씩 늘어날 거예요. 그 지역들이 전국으로 퍼질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가 전국을, 이제 내 놀이터가 전국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물건을 보는 시야가 많이 넓어질 거고 돈 되는 게 보이실 겁니다. 왜냐면 전국이 내 놀이터니까 거기서 내가 마음에 드는 것만 골라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지도와 내가 잘 아는 지역을 보시면서 물건을 찾아보시는 습관을 먼저 들이시면 좋고요. 그게 좀 익숙해지시고 하셨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종합 검색에 들어가셔가지고 검색을 하시는 게 좋겠죠. 일단은 검색을 그냥 막연하게 야 오늘 검색해야겠다, 언제까지 몇 시까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해야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여러분들이 딱 미리 정하세요. 내가 검색할 수 있는 시간 얼마큼? 만약 30분이야. 나 30분 동안은 검색에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이 30분 동안 어떤 걸 검색할지 특정을 하세요. 딱 목표를 정하세요. 그래, 나 30분 동안은 아파트만 볼래. 자, 아파트. 전국 거? 그러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한 것 같아. 그래, 나 서울에 있는 것만 볼래. 서울에 있는 아파트만 한번 30분 동안 열심히 한번 보겠어. 대신에 정말 집중해서 볼 거야. 핸드폰 보지 말고 누가 불러도 못 들은 척 하시고 집중해서 보시는 거예요. 자, 그럼 183건이 나오죠. 그럼 여기서 난 또 구체할 거야. 나 한번 떨어진 것만 볼래? 한번 유찰된 것만 볼 거야. 그럼 140건을 또 줄어들죠. 이렇게 해서 하나씩 물건을 보시면 돼요. 이것도 많아? 이것도 많아? 그러면 나 강남구에 있는 것만 볼래? 그러면 물건이 더 줄어들겠죠. 13개밖에 안 되니까. 이렇게 해서 좀 필터를 많이 거세요. 필터를 걸어가지고 나는 딱 이 특정 지역에 어떤 물건을 먼저 보겠다. 가장 우선순위를 정하시라는 얘기예요. 내가 아파트 투자에 관심 있는데 나 저기 지방에 있는 토지를 또 볼 거야? 그건 사실 시간이 남으면 보라는 거지 먼저 그거를 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 시간이 한정돼 있으니까. 특히 직장 다니시면 저녁에 주로 검색하실 거 아니에요. 그럼 시간이 부족한데 전국 단위의 물건을 보겠다? 쉽지 않단 말이에요. 저같이 전업 투자자라서 시간이 많이 남고 정말 경매 검색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다라면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딱 시간을 정하신 다음에 딱 타겟팅을 해서 딱 할 수 있는 부분까지만 집중해서 보시라는 거예요. 대신 검색하시다가 딴 데로 빠지시면 안 돼요. 이상한 거 뭐 사이트, 또 연예 기사, 뭐 스포츠 기사 이런 데 빠지지 마시고 또 유튜브 본다고 뭐 한다 안 돼요. 딱 요거만 하시라는 거야. 딱. 네. 아시겠죠? 그게 중요해요. 사실 이게 검색하는 거 대충 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 중요해요.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저는. 일단 검색이 돼야, 물건이 검색이 돼야 그 물건을 분석하고 좋은지 안 좋은지 판가름하고 괜찮으면 임장도 가고 임장 가서 조사하고 여러 가지 그 이후의 과정들이 진행이 되는 건데 내가 검색조차 안 하고 좋은 물건인지 아닌지 구별이 안 된다고 하면은 아예 시작조차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검색에 굉장히 많은 그 힘을 들여야 된다. 많은 공을 들여야 된다.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된다. 라고 보는 거죠. 여기서 뭐 어떻게 하세요? 사실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노하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물건을 많이 보고 고민하시고 분석하시고 수익성 계산하셔가지고 물건을 반드시 입찰하지 않더라도 모의 입찰이라도 해보셔야 돼요. 모의 입찰. 이 물건 내가 만약 간다면 얼마를 쓸 거야. 대신 그 금액이 정말 내가 납득이 되게끔 객관적으로 계산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대충 이거 1억짜리니까 9천 쓰지 뭐. 이러면 아무 의미 없어요. 시간 낭비예요. 1억짜리니까 내가 만약에 9천에 낙찰받으면 취득세 얼마, 뭐 기타 뭐 명도비, 이사비 해가지고 얼마가 들어가니까 만약 1억에 팔면 얼마가 남겠네. 거기서 양도세 빼니까 최종 수익이 얼마가 남겠네. 그러니까 나는 9천에 쓰는 게 맞아. 아니야.
이거는 내 수익하고 맞지 않아. 그럼 나는 8,500을 쓸 거야. 이런 식으로 뭔가 계산이 돼야만 그 물건에 대해서 그게 내게 되는 거고 경험치가 쌓이는 거지. 대충 이 정도 될 거 같은데 그거는 안 하니만 못해요. 시간 낭비, 시간 낭비. 그렇게 해야 조금씩 조금씩 아주 조금씩 실력이 되실 거예요. 보는 눈이 키워지실 거예요. 자, 그렇게 쉬운 것부터 내가 아는 지역부터 검색하시고 조금 익숙해지시고 나 이제 해보니까 일반 물건을 보니까 너무 경쟁이 심한 것 같아. 자꾸 폐차할만 하고 이래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 거야.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그랬고. 자, 그러면 결국은 남들이 하기 힘든 걸 해야 돼요. 남들이 하기 어렵고 뭔가 불편하고 뭔가 좀 숨어 있는 것 같고 뭔가 좀 위험해 보이는 그런 물건들을 보시는 쪽으로 방향을 가셔야죠. 그게 어딨냐? 바로 이 특수물건 탭에 있죠. 여기 보시면 다양한 항목들이 나옵니다. 여기는 일반적인 물건들이 아니죠. 예, 물론 여기 오늘 공고된 신건 빼고는 재매각, 재진행, 반값, 감정일에서 1년 지난 거, 위반 건축물, 여러 가지 말소 기준, 대항력 있는 임차인, 전세권, 선수직 가등기,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굉장히 어렵죠. 말만 들어도 유치권, 지분, 토지만 입찰. 예를 들어서 유치권이다. 유치권 전국에 있는 아파트 중에 유치권 걸린 물건이 몇 개나 될까? 8건이 있네요. 8건. 아파트에는 잘 안 걸리니까.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일단 얘네들은 유치권 여지가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유치권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은 접근을 못 하는 거죠. 유치권을 공부한 사람 중에 제대로 공부했고 경험이 있는 사람들만 볼 수 있는 물건이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경쟁이 굉장히 줄어드는 거죠. 왜냐하면 대부분 경매하시는 분들의 90% 이상은 일반 물건만 해요. 그리고 그 중에 거의 다 아파트만 합니다. 아파트. 일반 물건에 아파트 하는 사람들이 경매 참여자 중에 90%다. 그 이상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경쟁을 줄이고 내가 조금 더 저렴하게 물건을 사고 수익을 내고 싶다라면 조금은 남들이 하기 어려운 분야에 도전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쪽으로 공부를 하나씩 해 나가시는 방향을 정하셔야 돼요. 근데 난 그런 게 어려워. 너무 어렵고 복잡하고 힘들어. 그렇다면 경매 특수물건보다는 일단 경매라는 기본 베이스는 공부를 하시고 부동산 투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경매 아니고도 분양권, 개투자 또는 재개발, 재건축, 청약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도 한번 해보실 필요도 있어요. 꼭 내가 경매를 배웠으니까 특수물건까지 다 마스터를 해야겠다?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예, 내가 이쪽이 괜찮을 것 같아. 내가 이쪽이 좀 잘 맞아. 이쪽이 좀 관심이 있어. 좀 궁금해. 잘하고 싶어. 그런 사람들은 하시고 나 도저히 못하겠어. 그러면 다른 분야로 파셔도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예, 저는 이제 경매 분야가 좀 재미있었고 뭔가 물건이든 부동산이든 싸게 산다라는 게 저는 좀 그 묘한 매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깊이 있게 공부를 했고 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고요. 그렇게 해서 경매를 한번 이렇게 좀 마스터를 하니까 다른 투자가 굉장히 쉬워졌어요. 쉬워져서 지금 여러 가지 투자도 해오고 있고 또 해보고 싶고 그런 상황에 있는 겁니다. 혹시 또 분석 경매 검색하는 거 이 정도로 해서 한번 계속 시간을 들여가지고 많이 노력하셔야 되고요.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딱 10분을 하시더라도 집중해서 하셔라. 그리고 내가 정말 투자하고 싶은 분야에 집중하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사실 시간 내기 쉽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만큼은 알차게 집중력 있게 제대로 검색을 해보시고 물건 찾았다. 이게 괜찮은 것 같아.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 기본적인 이 정보가. 그러면은 이거를 너무 깊게 파지 마세요. 그러면은 여기에 너무 많은 시간이 한 물건에 집중돼 버리니까 너무 효율이 떨어져요. 그럴 때는 관심 물건에 일단 등록을 해놓으세요. 이렇게 그냥 그래 1차 관심 물건 오케이. 그리고 넘어가세요. 그리고 나중에 주말이든 시간 한번 내셔가지고 관심 물건에 등록된 것만 다시 한번 쫙 추리세요. 거기서 좀 더 괜찮은 것들은 또 그 윗단계 2차 관심 물건 이런 식으로 자꾸 옮겨가지고 최종적으로 내가 입찰할 물건을 찾아내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것만
막 봤다가 괜찮은 것 같아 갖고 막 파면 시간이 금방 지나갑니다. 그럼 다른 걸 못 보잖아요. 예, 그런 우를 범하지 마셔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또 뭐 궁금하신 거 혹시 있으세요? 경매 검색과 관련된 궁금하신 거 사실 뭐 정도도 없고요. 사실 노하우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시다 보면 점점 빨라질 거예요.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내가 한 시간에 봤던 물건이 10개라면 하시다 보면 20개, 30개, 50개, 100개가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면 정말 나중에는 전국 단위로 물건을 보실 수가 있고 딱 보고 아니네 넘길 수 있는 그런 경지까지 올라가시게 될 거예요. 왜? 자꾸 하면 늘잖아요. 네, 자꾸 하면 늘어요. 아시겠죠? 시간이 이게 진짜 금방 가네요. 자, 잘 듣고 계시죠, 여러분들? 아직 나가신 분은 거의 없는 것 같은데 만약에 저 시간이 지금 10시인데 내가 시간이 지금 뭐 다른 일정이 있으시거나 너무 늦어질 것 같으면 일단 나가셔도 돼요. 나가시고 이거를 다 끝내고 녹화본을 다시 한번 틀어 보내드릴 테니까 일주일 동안 보실 수 있게끔 해드릴게요. 제가 초반에 이걸 처음 하다 보니까 시간을 많이 잡아먹어서 조금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끝나고 나서 궁금하신 것도 질문하실 수 있게끔 할 거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계속 함께 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최신 낙찰 사례 보여드리면은 낙찰 사례가 잠깐만요. 보시면 최근에 저희 이제 공부방에서 입찰도 많이 하셨고 또 저도 4월에는 최대한 이제 물건을 드리느라고 입찰을 잘 안 했지만 계속 거의 매주 입찰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낙찰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낙찰된 것들을 최근에 올해 최근에 된 것들 위주로 몇 개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왜 받았고 받아서 어떻게 할 건데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제가 여기 보시면은 이 낙찰 사례를 또 많이 보는 것도 굉장한 그 공부가 됩니다. 왜 저 물건에서 사람들은 입찰을 했을까? 왜 저 금액을 썼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다 보면 그게 좀 도움이 되거든요. 이것도 제가 그 오피스텔이에요. 추천을 드렸습니다. 상당히 깔끔하고 괜찮은 오피스텔. 여기 보시면 천안 서북구 불당동에 있는 브랜드 오피스텔이고요. 이게 지금 건물 면적이 8사예요. 거의 아파트랑 그냥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호적만 아파트가 아니라 오피스텔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이게 추천드린 게 이 감정가가 작년 이제 11월 달에 매각이 됐는데 그 당시에 거의 5억에 가까웠었어요. 근데 이게 두 번 유찰돼 가지고 절반 가격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이 금액은 너무 싸다. 확실히 저렴한 금액이다라고 판단했고 실제 시세를 조사를 해보니까 상당히 저렴했었죠. 위치가 근데 지도를 많이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그 천안시청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다음에 종합운동장이 있고 좀 더 보시면은 아래쪽에 천안 아산역이 있고요. 천안역이 구 천안역이 있고 여기에 KTX 천안 아산역이 아래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갤러리아 백화점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불당 신도시가 상당히 좀 살기 좋은 천안에서도 살기 좋은 선호도가 높은 그런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여기 웬만한 상권들도 갖춰져 있고요. 그래서 추천을 드렸던 겁니다. 권리상의 하자는 딱히 없었어요. 이분께서 먼저 선순위 임차인이었고 2억 3천을 다 전액 배당받아 간다라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권리상의 하자는 없었고 오히려 명도가 굉장히 쉬운 편이었죠. 왜냐면 이분한테 명도 확인서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명도는 굉장히 쉽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금액 싸움인데 이 시세가 보통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한 3억 3천, 2천 이 정도 사이였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한 많이 써도 3억 극초반 아니면 한 2억 9천에서
3억 살짝 넘기는 식으로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입찰자 수가 29명이 들어왔으니까 상당히 많이 들어왔죠. 예, 아직 오피스텔에 대한 지금 시장이 상당히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입지가 좋았고 또 상품 자체가 지금 보면 17년식이거든요. 깨끗하잖아요. 그리고 층도 좋았어요. 27층에 16층 로얄층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생각보다는 29명이면 많이 들어왔다. 이런 이제 느낌을 받았죠. 그래서 결국 이제 폐차를 하긴 했는데 거의 시세에 가져갔다고 보시면 되고 지금 분위기를 알 수 있는 지금 이런 오피스텔은 경쟁이 상당하구나. 거의 시세에 준하는 금액을 써야만 입찰할 의미가 있겠구나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죠. 계속 이런 것들 봐야 그 느낌을 알 수 있으니까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 그리고 지분 물건도 저희가 많이 해요. 지분 물건도 많이 하는 이유가 어쨌든 남들은 하기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니까 지분이라고 하면은 이제 전체 부동산이 아니라 그게 이제 2분의 1이든 3분의 1이든 이렇게 쪼개져서 그 일부만 나온 부동산을 의미하는데 여기도 저는 전주 좋게 생각하거든요. 전주에도 제 물건이 있고 아중 현대아파트라고 여기 굉장히 대단지예요. 대단지여서 여기가 지금 지분이 쪼개져 가지고 77분의 14만 아파트인데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30평짜리가 5.5평만 나왔다. 이게 4,700인데 3,290까지 떨어져서 결과적으로는 이 시세가 전체 시세는 2억 5천이니까요. 이거를 지분 비율로 나누면 대략 한 4,500 정도가 계산이 됩니다. 그런데 낙찰가가 4,400이 넘어갔으니까 거의 시세 차익이 보기가 어렵다. 아마 이 낙찰자는 이 다른 공유자들과 협상이 될 거라는 판단을 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금액을 쓰지 않았나. 서울에 사시는 김땡땡님이 아마 그런 전략을 갖고 이 물건에 접근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14명이나 들어왔고 이게 아무래도 이제 전주라는 지역 뭐 나쁘지 않죠. 그리고 이 아파트에 대한 어떤 선호도가 있다라는 그런 또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다라는 장점 그리고 다른 공유자를 통해서 조기에 매각을 한다면 수익이 가능하겠다라는 그런 판단이 든 게 아닐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금액을 높게 쓴 편이라고 저는 생각 드는데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그거는 한 3개월 또는 6개월 뒤에 등기부 등본을 열람해 보시면 아마 거기서 힌트를 얻으실 수도 있어요. 바로 이 낙찰자 이름에서 바로 다른 공유자한테 소유권이 바뀌었다라고 한다면 어떤 모종의 그런 협의가 있었겠구나. 그 사이에 뭔가 금전이 오고 갈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판단해 보시고 그리고 결과를 보시고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요. 반드시 복귀 분석을 하십시오. 등기부를 떼보시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런 포인트에서 이런 투자 전략이 나올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또 힌트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저는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따라하는 경우도 많아요.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했네? 이게 되네? 그러면 나도 그런 거 비슷한 걸 한번 해봐야겠구나. 되네? 안 되네? 이런 것들을 직접 경험을 해본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지식이 남의 지식이 내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물건 하나를 가지고도 많은 부분들을 간접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이렇게 지금 조금 이제 경쟁이 덜한 물건들을 찾아드렸었어요. 지금 보시면은 얘는 건물은 빼고요. 토지만 나온 물건들이거든요. 사실 이런 물건들은 일반인들이 하기가 어렵습니다. 부동산이라는 게 건물하고 토지하고 같이 붙어 있는 거지. 어쩌다가 왜 토지만 나왔을까? 그럼 토지만 나왔을 때 내가 그 토지를 이용할 수 없다면 무슨 가치가 있지?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신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토지만 나왔을 때 좋아. 그 위에 건물이 있다? 그러면 그 건물이 어떤 건데? 이렇게 접근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건물이 가치가 있고 그 건물이 누군가한테 필요로 한다면 나는 토지만 갖고도 분명히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이 물건을. 보시면 토지는 이런 모양으로 생겼어요. 이렇게 두 개 필지가 되어 있죠. 그 중에 그 위에 이렇게 점선으로 나온 이 물건들이 얹어져 있더라. 그 물건이 어떤 건데, 그 건물이 어떤 건데, 이렇게 지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짱짱하게 잘 지어졌더라고요. 이렇게 충분히 사람이 거주할 수 있고 여기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건축물이 지어져 있다. 그렇게 노후되지 않은 건축물. 자, 그랬을 때 지금 이 토지만 나왔을 때가 감정가가 4,100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감정가가 4,100이 아니에요. 실제로는 이 두 개 필지에서 5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그 위에 건물이 있다 보니까 그 건물을 감안해서 감정평가액을 낮춘 거예요. 얼마로? 4,100으로. 일단 여기서 굉장한 그 차익이 발생하게 되죠. 근데 사람들은 그냥 이게 감정가인 줄 알아요. 하지만 저는 5천만 원을 기준으로 이 지금 유찰된 가격을 계산한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토지 위에 있는 건축물의 가치는 어느 정도 될까? 감정평가사가 측정했을 때는 이 건축물 주택만 하더라도 5,900만 원이 넘는다라는 거예요. 토지 가격보다 비싸다라고 평가를 한 거죠. 그럴 것 같아요. 건물이 잘 지어졌다니까요. 자, 그렇다면 만약에 여러분이 이 토지가 날아가고 이 건축물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토지를 낙찰받았다고 뭐 돈을 내래, 또는 철거를 하겠대.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웬만하면 대화를 해가지고 토지를 좀 저렴하게 준다고 하면 그냥 사올까? 이런 생각도 하지 않겠어요? 네, 저는 그거에 기대를 걸었던 거죠. 그래서 이 정도 토지라면 평당 단가도 저렴하지만 분명히 이 건축물에 여기 거주하고 있는 분들하고 채무자하고 분명히 협상이 될 수 있겠다. 그분이 이쪽에 오랫동안 사셨고 연고가 여기 있으시니까 적당한 금액으로 빨리 넘겨드리면 분명히 수익이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제 추천을 드렸는데 3명밖에 안 들어왔죠. 예, 입찰자 수는 적었으나 이게 전 유찰가를 넘겨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2등으로 폐차를 했는데 어쨌든 여기서도 지금 보면 2차에서 그냥 최저가 들어오는 게 낫었겠죠. 3차까지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등기부를 두 개 다 떼보면 어느 정도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지금 거의 다 공부방 회원들한테 추천드렸던 물건들이에요. 네, 자, 추천드렸던 물건들이 대부분이고 저는 추천드릴 때 내가 하기 싫은 물건은 드리지 않아요. 내가 정말 투자하고 싶은 물건들만 추천드리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제 같이 공투하려고 회원들하고 들어갔던 물건이에요. 이거를 들어갔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지분입니다. 지분인데 굉장히 소액 지분 19분의 1만 나온 거예요. 사진을 보시면 근생이에요. 근생 주택이 아니라. 그래서 여기 노래방이라고 돼 있죠. 이렇게 노래방으로 통 건물인데 노래방으로 쓰고 있는 그런 건축물 부동산이 나왔는데 그게 19분의 1만 나왔다. 저는 소액 지분을 좋아합니다. 소액 지분이 일단 저렴하기도 하고 작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팔아먹기엔 더 좋다고 저는 판단하는 거예요. 지분이 커버리면 무겁기 때문에 이거를 핸들링하기가 어렵지만 소액 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장점이 크다. 처음이라서 네. 자, 그럼 이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고 있는데 자,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속도감 있게 진행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같이 봐주십시오. 자, 위치가 너무 좋아요. 영등포역. 와, 여기 앞으로 엄청 좋아지죠? 주변에 여기 디큐브, 타임스퀘어도 있고, 예, 앞으로 여기가 또 먹자골목이거든요. 그 사이에 있는 거라서, 야, 여기는 땅만 사도 보유만 하고 있어도 괜찮겠다. 여기가 뭐, 지금 노래방으로 쓰고 있는 거는, 뭐, 뭘로 쓰고 있든 간에, 쓰고 있어도 좋고, 안 쓰고 있어도 괜찮다. 왜? 입지나 여러 가지가 너무 좋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같이 공투로 들어가야겠다. 그런 판단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1억 5,900이 한번 떨어져서 1억 2,700까지 떨어졌었는데 여기 지금 2명 들어왔죠. 이런 물건에는 경쟁이 덜하다는 거예요. 저하고 한 명 더 들어섰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제가 2등을 하고 말았죠. 1억 4,600. 그래서 이분은 아예 그 100%를 넘겨버려줬고요. 정말 꼭 받아야겠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렇게 해서 2등을 해서 이제 아쉽게 물건 놓쳤는데 어쨌든 저는 요즘 이런 물건들에 관심이 많은 거죠. 예. 지분이었기 때문에
잘만 하면 빠르게 협상을 할 수가 있고, 만약 협상이 되지 않더라도 소송이나 여러 가지 또 절차를 밟아서 이 물건을 전체를 경매로 붙인다거나 아니면 같이 부동산에 매각을 한다거나 해서 수익을 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만약에 팔리지 않는다면 계속 보유만 하고 있어도 입지가 워낙 좋기 때문에 시세는 오를 수밖에 없다. 그런 이제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계시는지 모르겠으나 이 물건도 용인시 수지구에 있는 오피스텔인데, 이것도 추천을 드렸고 저희 그 A반 회원님께서 낙찰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무려, 여기가 지금 어디냐면 요 물건까지 보고, 여기 신분당선 동천역이라고 있는데요, 여기 그냥 나오면 바로 앞이에요. 그냥 이 건물하고 이 역하고 한 몸이다, 한 몸으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입지가 너무 좋았고, 여기서 강남역까지 20분이면 가니까 너무나 좋은 물건이었고, 또 이 주변으로도 어, 거주하기도 괜찮고, 또 하나로마트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런 점들이, 여기 오피스텔이지만 물론 7.5평밖에 안 되지만 충분히 가치가 있겠다. 매매뿐만 아니라 뭐 임대도 잘 나가겠다. 그렇게 해서 월세가 한 천에 70만 원은 충분히 나가겠다. 그리고 여기 낙찰 받으신 분은 단기 임대로 한 130만 원에 130만 원 뭐 이 정도 예상을 하시고 입찰을 들어가셨던 거죠. 그리고 오피스텔은 대출이 되기 때문에 내 돈을 좀 덜 묶이고 투자를 할 수 있겠다. 월세 받아서 대출 이자 내고 나머지를 취하면 되니까. 그리고 임대가 안 나가고 뭐 공실 나거나 이런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이거를 꼭 받아야겠다는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무려 125명이 입찰했거든요. 125명이 입찰을 해서 당당하게 100만 원도 한 50만 원 차이가 나죠. 1등으로 낙찰을 받으셔가지고 지금 대출 80% 이상 나온다라고 확인하고 계시고, 조만간에 잔금 치고 임대 놓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수요자가 점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명도는 하면 되는 거고요. 임대만 잘 놓고, 또 이 낙찰자분은 여기를 에어비앤비로 활용을 하시려고 계획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금액을 좀 더 쓰셔도 될 것 같다 라고 말씀드린 거죠. 그리고 여기에 1억 6천 이하는 가지 마셔라 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어차피 이렇게 좋은 물건은 저렴하게 낙찰받기 어려우니 이거는 1억 6천 이상 쓰셔야 된다. 네, 꼭 욕심이 난다면 1억 6천 중반까지도 괜찮다 말씀드렸고 낙찰을 받게 되신 거예요.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공매도 저희는 투자를 많이 하니까 공매가 오히려 저는 기회가 더 많다고 생각해요. 물건은 적게 나오지만 입찰자 수가 경매보다 확실히 적어요. 경쟁은 훨씬 더 수월하다. 그렇게 해서 계속 낙찰을 받고 있고, 특히 공매는 이제 토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공파 회원들하고 같이 공투를 해서 이렇게 쪼개서 입찰을 해요. 그래서 두당 뭐 한 100만 원, 100만 원 이하로도 투자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또 매력이 있고요. 또 오래 기다릴 수 있다면 수익도 커진다고 보고, 그래서 여기가 지금 엊그저께 어제 낙찰 받은 거죠. 어제 저희 A반 회원들하고 한 30명 정도 같이 입찰한 거예요. 이거는 단기로 팔 생각 하지 마셔라. 우리가 좀 보유하고 가자. 왜냐면 제가 여기 판단했을 때 여기 아래 마장역이 있고요. 5호선 위에 용두역이 있고, 그 다음 이쪽에 신담역이 있는데, 이쪽 지역이 전체적으로 지금 여기 마장 축산물 시장이 오랫동안 되어 있다 보니까 환경이 좋은 편은 아니에요. 좋은 편은 아닌데 이쪽이 앞으로 개발 계획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 개발 계획이 이렇게 부채꼴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영역 안에 이 지금 토지 물건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얘를 이쪽 부분이 지금 청계천하고 연결이 되는데 이쪽이 공원이 생기고 또 주거가 생기고 또 이쪽이 또 마장시장이 또 굉장히 현대화로 개선이 되고 주변 여건이 굉장히 좋아질 거라는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이 토지에, 물론 뭐 도로긴 하지만 현재는 도로긴 하지만 향후 가치가 높아질 것 같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평당 뭐 700만 원대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현재 가치로도 굉장히 저렴하다고 봤고, 그리고 향후에
이 개발 계획이 좀 더 구체화되고 실질적으로 표면적으로 드러나게 된다면 이 시세 가치가 더 올라갈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같이 한번 해보자. 그래서 혼자 들어가기는 좀 부담스러운 금액이었다 보니까 우리 공부방 회원들하고 같이 한번 해보자. 한 100만 원, 200만 원으로 투자해놓고 서울에 땅을 사는 거잖아요. 땅을 사고 또 도로는 재산세를 내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유했을 때 부담이 없으니까 우리 소액을 넣고 기간을 좀 길게 내다보고 투자를 하면 어떨까 해서 낙찰을 받았고, 다행히 이게 지분물건이라 오늘까지 공유자 우선 매수를 하게 되면 제가 낙찰 받은 거를 뺏기게 돼요. 지금 낙찰 받은 금액으로 공유자가 매수를 할 수가 있는 권한이 있거든요. 근데 다행히 캠코에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렇단 말은 공유자 우선 매수가 들어오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아마도 다음 주 월요일 날 매각 허가 결정이 나서 잔금 일정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되면 빠르게 잔금 치고 소유권 가져와서 편안하게 보유하면서 앞으로 이쪽 개발 과정들을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한 뭐 100만 원 정도 투자한다라는 게 뭐 큰 돈일 수는 있지만 서울에 토지를 사는 거고, 아주 작은 지분이라고 할지라도 서울의 토지는 가치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사실 그 정도 돈 뭐 딴 거 사버리면 금방 날아간 돈이긴 하지만 이런 것들 소액을 서울의 토지에 묻어둔다고 생각하시면은 저는 굉장한 그 가치가 있는 그 투자가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들 통해서 많은 분들이 낙찰의 경험, 입찰하는 경험, 그다음에 소유권 이전하고 보유하는 경험, 그다음에 그 등기부를 하나 받아보는 그런 또 새로운 경험, 서울에 내 토지가 있다라는 어떤 그런 부푼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린다라는 게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어쨌든 저랑 같이 또 들어가고 했기 때문에 보유하시고 앞으로 또 매도 전략이나 이런 것들도 저랑 같이 상담하시면 되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의정부도 이것도 이제 같이 어제 들어간 거였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의정부역이 있거든요. 의정부역에 여기 이제 GTX가 들어와요. GTX가 들어오게 되면 서울까지 정말 금방 갈 수가 있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 여기 이제 을센자라고 의정부 센트럴자이가 입주를 했는데 여기가 지금 대장 아파트예요. 대장 아파트. 왜냐면 브랜드에다가 대단지에다가 입지가 의정부역에서 가깝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 구역 있죠? 이렇게 세모나게 이 구역이 의정부 중앙 1구역이라고 해가지고 재개발 지역으로 이제 여기가 이제 개발이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사실상 의정부역에서 더 가깝고, 또 여기가 아파트가 들어오게 되면 여기 지금 대장 아파트보다 더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너무 명백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미리 아직 구체화된 게 아니라 지금 주민 공람했고 지정 구역이 될 바로 이제 초입에 있어요. 지정 구역만 돼도 아마 시세가 오를 겁니다. 오르고 그다음에 뭐 사업 시행 인가라던가 관리 처분 이렇게 단계를 밟아 나갈 때마다 가격이 들썩들썩 할 텐데, 우리가 뭐 분양권을 받지 않더라도 그런 과정 중에서 시세가 점프했을 때 그때 우리가 매각을 하면 어떨까. 분명히 손해보지 않는 투자, 반드시 이기는 투자가 될 거라는 확신을 했고, 우리가 선제 진입을 하자 해가지고 한 번 더 기다리는 것보다 이번에 들어가서 확실하게 받자 해가지고 1억 3,200을 적었고 낙찰을 받게 된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지금 평당 1,100만 원대에서 낙찰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네이버 매물들이 보통 1,500 정도, 1,600 이렇게 나오고 있고, 앞으로